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늘은 자평진전을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전에 좀 명분이 그렇게 뭐 뚜렷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궁성론인데, 궁과 나누는데 용신배합 육친론, 그 궁에서 육친과의 관계. 또 그 다음에 이제 처자를 했는데 처만 설명드렸고요. 자식은 생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행운론을 좀 하겠습니다. 행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심해첨 선생은 그냥 말로만 하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정의가 넌 이야기한다. 운과 더불어서 명을 보는 것은 없다. 두 법이 없다. 한 가지로 봐라. 간명을 할 때는 사주간지를 보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령지 배, 희기. 나머지 월령을 딱 잡아서 용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간지는 그 월령의 희기가 되느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격국론은요, 왕조. 이 진수함 선생이 아니라 심해첨 선생, 진수함 선생도, 진사까지 하셨고요. 진수함 선생은. 또, 심해첨 선생은. 그리고, 진수함 선생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중앙 계급에 있을 정도로 진수함 선생은 강해요. 옛날 분들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이 사주를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미신이다 해서 천박하게 해서 그렇지, 이 심 선생도 진사예요. 그래서 격국론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격국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연애자평서부터 나왔어요. 그 서승이라는 분도 관직에 있으시던 분이에요. 송나라 때. 그래서 자기가 대개 보면 양반인 출신들의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잘 되면 이거 공부 안 해요. 귀향을 간다든지 뭐가 안 좋을 때 이 사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연애자평에는요, 이 격국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신살론도 있고요, 중화론도 조금 나와요. 그 중화론을 끌고 들어온 게 적천수예요. 그러니까 연애자평에서는 세 가지 다 있다. 격국론, 신살론, 신살론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억부론은 조금 있어요. 그걸 이제 억부론을 끌고 와서 중화론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요즘은 대사가 이제 중화론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건 왕권 시대의 격이에요. 그래서 격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권력을 벼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바꿔버려요. 그래갖고 무슨 시이 어쩐 무슨 격 해서 아주 좋다라고 하고요. 그 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격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면 조양 무슨 격 해서 시간을 덜 먹어버리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월령을 위주로 하는 격만큼은 있다. 근데 요즘 제가 어제도 참 여자분 54살 되신 분이 궁합을 보러 오셨어요.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식신격인데 식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신약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난 척해요. 얼굴도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남자를 궁합을 보러 왔다길래 연세가 난 자식 보러 온 줄 알았다가 자녀분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그러길래 연세가 꽤 드시는데요 라고 했다 실수를 했어요. 왜? 있으신데요 라고 해서 실수를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 이것도 내가 실수를 하나 보다 하고 좀 했는데, 2살 어린 남자를 보러 왔어요. 아, 그 남자는 또 죄다 신약이에요. 한 사람은 식상이 강해서 신약, 한 사람은 남자는 재성이 강해서,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강해서 신약한 사주는 여자 잘난 척 하고요. 재성이 강해서 남자가 신약한 사주는요, 그거 참 오지랖 넓게 잘난 척 잘해요. 예, 돈 좀 벌면. 세상의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죠. 그래서 추천을 안 해줬어요. 인연이 아니다라고. 그랬더니 인사도 뒤로 하고 갔어요. 똑바로 안 하고 뒷꼭지다 대고 하고 가더라고요. 시간 되면 제가 봐드릴게요. 격이, 일반 격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격이 형성돼도 좋은 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시는 이 격은 아주 확실해요. 확실하고 이런 격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월령을 해서 그 나머지 간질 가지고 그 시기를 찾으면 되는데, 그 이제 운에서도 운에서도 그 간질을 가지고 또 찾아봐라는 거예요. 치운에서도. 그러면 또 여기서도 희가 있고 기가 있다. 그러면 또 기륭이 판연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명중에 반가운 신이 있겠는가? 그건 내가 얻어서 조지자.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얻어서 도와주는 거. 자, 그래서 하위희라고 해서 큰 1번이 나왔죠. 그럼 하위기 해서 두 번째 2번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하위희만 해요. 왜? 사례명조가 7개나 돼요. 왜? 격이 7개로 길격이 나오니까요. 거의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길격이 아닌데도 또 들어와 있네요. 상관을 편인이 상관 배인한 것과 식신제사란 것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녹곡격 집어넣고요. 또 양인격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7개가 거의 많네요. 8개가 아니네요. 7개. 4개인데. 자, 길씨는 이렇게 돼 있죠. 제격. 제격에 또 제관, 정관격이에요. 그리고 인성인데요. 이건 정인격으로 칩시다. 정인격. 재관인 식이에요. 그리고 흉격은요. 길신이라고 그랬네요. 길격이죠. 길격. 그럼 흉신은 살, 상, 효. 이제 이것은 편인격이에요. 또 양인. 그러면 녹곡격은 뭐냐? 그냥 외격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양반격이에요. 그거는요. 녹곡격은 오늘은 예를 들어서 녹곡격은 정관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재성을 가지고 쓰는 걸 예를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한 7개인가 그래요. 관에서 인성을 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상관을 제죠. 그럼 좋은 거예요. 성격 됐어요. 운에서는 어떻게 하냐? 인성을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거야. 운이.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심해천 선생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놨어요. 자, 정관격이에요. 인성이 있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식신도 되지만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죠. 여기다 곧바로 상관을 이 앞에다 놓으려다가 이걸 양년 출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순행을 해야만이 수운으로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모군으로 가니까 일주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짜인 구조라면 이건 성격이 될 수 있다. 양년생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편관격에. 편관격에.
이렇게 정인이 딱 맞고 있고, 여기 지금 상관이 요 정사해서 상관기가 강하잖아요. 이렇게 된 구조라면 정인을 써서 용신을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운으로 흐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6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만들면 이 사주 구조는, 이렇게 된 사주 구조는 좋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평생 제가 갖고 갈 거예요. 좋은 구조예요. 재생관을 해요. 그럴 때 재생관을 한다. 제격에 관을 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가 가벼우면 어떻게 된다? 일주가 가벼우면 일주를 돕는 운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재생관을 하면 일주가 약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일주가 강해야 돼요. 왜? 설하거나 극하는 것이 전부 재생관이니까. 이건 내가 극을 해서 힘이 빠지고, 나를 극해서 내가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일주가 극하는 것과 나를 극하는 것과 내가 극하는 것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주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제격이에요. 정제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정관이에요. 그러면 신미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제격이 아주 갑수를 해서 제가 아주 튼튼하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나를 도와주는 인수격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자,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양년생이죠. 그러면 금수를 쓰니까 어떻게 된다? 좋다. 금수운으로 흐르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게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샘플 아주 참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사주 같으면, 이렇게 태어나면 사주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성격이에요. 인수격에서 재성을 띠고 있어요. 이러면 재극인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땐 껄이잖아요. 이런 때 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된다. 왜? 겁재운이 들어와서 재성을 억제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겁재운으로 흐르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자, 인수격이죠? 해월에 태어나서 여기 계수 투출해서 정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재성이 튼튼하고요. 여기 재성이 있어요. 자, 이런 때 해 하고 끝났죠? 양년생이에요. 자축운을 지나면 뭐예요? 인묘진으로 흐르잖아요. 자축, 자운은 괜찮은데, 자운도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아요. 축운서부터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축운도 안 좋죠. 그 이유. 축운은 그래도 수운이라 괜찮겠네요. 그 수운이라 괜찮아요. 자운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살아나야 되니까요. 이 지금 재성이 너무 강하니까, 토체, 뭐예요? 토체, 솔직한 얘기로, 목수영조예요. 목수영조예요. 목수로 흐르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목으로 흐르고요. 지금 해월이니까 자축, 수운으로 흐르면서, 그 다음에 목운으로 오잖아요. 50년은 보장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이렇게만 태어나면 50년은 보장한다. 격국론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만 잡아주면, 충분히 잡아주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관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식신에서 대사를 해요. 이건 성격이 됐단 말이에요. 식신격에서 살기운이 있어서 딱 살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주가 가벼우면 인수운으로 흘러라, 살이 무거우면 식신운으로 흘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례명조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일주가 가벼워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일주가 가볍다. 자, 여기 지금 술토 속에 병화가 투출했어요.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데 병화가 투출해서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이 식신이 이 많은 살을 누르려고 하니까, 이 술운의 이 경금도 또 투출했고요. 도저히 저 살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식신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일주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신금도 있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목운으로 흘러야 된다. 수목운으로, 일주가 간운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로 투출한 것도 있지만 관인상생을 해서 이 사주는 술을 쓰면 된다. 술을 쓰면 된다. 자, 또 살이 중하다. 살이 중하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렇게 신유술, 신술 이렇게 해서 살이 중하잖아요. 이 병화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땐 이건 어떡하냐? 술토가 있고요. 예, 술토가 있는데 이건 음년생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역대운으로 흘러서 화목운으로 흐르게끔 하면 이 금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금체, 금체 화목용조가 되죠. 그러니까 술운에 끝났죠. 신유술 해서 끝났으니까 유술만 벗어나면 화목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사주 초년에만 좀 힘들지 나머지는 중년대운서부터 말년대운까지 좋은 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상관폐인이에요. 그럴 때는 운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관살로 가는 게 좋아요. 첫째 조건은 인수가 왕해야 돼요. 상관이 폐인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수가 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살로 흐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상관이죠. 상관격이에요. 4월에. 그래서 상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성이 딱 폐인됐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양년생이잖아요. 4월에 태어났잖아요. 4, 5, 미 이렇게 하고 나서 금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상관폐인이니까요. 살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래서 금운으로 흐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5번째 그렇고요. 자, 6번째 양인에서 관을 쓰겠대요. 이건 칠산을 쓰는 게 우선 제일 좋아요. 양인은 관보다도요. 운에서는 어디로 간다? 재향으로 가야 돼요. 재생관을 해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양인격을 만들어 놨어요. 양인격을 만들고 여기서 지금 정사라고 해서 목화로 흐르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년생이래야 돼요. 금이니까요. 유니까 신대운만 지나면 역대운이니까 목화로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목화로 흐르니까 이렇게만 된 사주 같으면 60평생 좋게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인격도 운만 좋으면 이렇게 된다. 이건 금체 화목용조예요. 금체 억부법으로 이거 금체 화목용조예요. 오행체형론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운이니까 신대운만 벗어나면 까꾸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화목으로 흐르니까 적어도 60년은 좋은 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주는요. 양인격이에요. 자, 월곡격이에요. 로곡격이죠. 양반격이에요. 이런 땐 재성을 쓴다고 했는데 오히려 관성이 좋아요. 저 밑에 4권에 가면 관성을 우선 쓴다고 하죠. 그러나 재성도 좋아요. 그런 땐 식상운으로 흘러라는 거예요. 좋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식상운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월곡격 맞죠? 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식상 록곡격이에요. 이땐 재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무토나 진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화를 씀으로써 어떻게 되냐? 양년생이면서 이게 지금 뭐예요? 식상운으로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양년생이니까 인묘 그다음에 화운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적어도 40년은 관계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운이 들어오면 조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중년 때까지는 한 30년은 괜찮은 사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심해천 선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줄 한 줄씩 있는 것을 제가 논, 행운 해서 이게 정이에요. 그리고 1번 하위희라고 해서 이렇게 잘게 잘라갖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런 걸 여기는 지금 설하고가 뭐라고 평준을 해놨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다음 강의는 하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잘라진 게 있으니까
거의 대여섯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3번, 4번, 5번이 있으니까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하위희, 어떤 것이 반가운 것이냐, 또 운에서 어떻게 보면 반가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위기 명중에서 끓이는 게 있는데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나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그 꺼리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들 거예요. 요 밑에다가. 만약 정관에 무인이야.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행운에선, 운에선 뭐로 와야 된다? 상관으로 가면 어떻다? 안 된다. 격용신이 귀신이 된다. 구신이 없어갖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상관운으로 흐르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건 결국은 목을 잡고 정관이면 유금이니까, 뭘로 잡아야 된다? 화운으로 흐르게 해야 돼요. 화금으로 가면, 화에서 금으로 가면 이 사주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정관격에서요. 깨져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위기는 내일 모레, 내일 좀 작업을 해서 모레 발표하고요. 내일은 가뿐하게 적천수 천미 상관론을 이제 성질로 끝냈겠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서비스할 게 이제 어제 상담을 했던 그 아주머니 상관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인데 식신이 성이 너무 강하면 뭐가 된다? 상관화한다. 그래서 잘난 척한다 라는 것이죠. 잘난 척한다. 그거 하나 배워드릴게요. 뭐 재성 많은 건 죄다 신약이니까 샷다맨이나 하면 딱 좋은데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자, 오늘은 그래서 하위희, 그래서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내일 공부해서 이거 만들어서 모레 발표하겠습니다. 예.